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사회에서 고립을 피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조직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사람들과 관계를 소통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몫이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 고립이 되었다. 사회에서 고립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죠. 물론 정말 죽는 게 아니라 거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이 사회 적응력이 전혀 없고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사회에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생명력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우리 행복이 먼저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 특징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 그 관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너무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말살하면서 그 관계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수없이 많은 동영상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먼저 우선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 자신을 먼저 두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그 사회적 동물로서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립이 왜 일어나는가? 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소인배의 기질을 가졌는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조직에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이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이권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죠. 자기가 이권이 있는데 그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이 상처를 받든 아픔을 받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권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이에나 기질을 갖는 소인배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회 그 어떤 모임에서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권이 개입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 인간의 가면을 쓴 동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하이에나들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생활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권이 딱 개입되잖아요. 먹음직스러운 이권이 딱 개입되면 돌변하죠. 돌변. 그런 돌변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지? 그러면서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마음에서 빼내게 됩니다. 야, 저 인간하고는 상존을 못하겠네. 근데 같은 부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 A라는 모임에서 그 소인배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은 고립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이 이권을 추구하는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 A 그룹에서 어떻게든 다시 하려고 다시 이렇게 가면을 쓴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아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금이 가버리면 보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면 A 그룹에서 벗어나서 B 그룹으로 가요. 물론 B 그룹에 가서 처음에 잘 지냅니다. 왜냐? 인간의 가면을 쓰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이권이 개입되면, 왜 이권이라는 게 항상 상존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발끝 나오게 되어서 또 B에서 고립이 되고 C로 가고 D로 가고 완전히 그 방랑자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소인배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은 이 방랑하죠. 방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다 떠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그런 소인배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하이에나들이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삽니까?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게 그 소인배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죠. 끊임없이 박이 터지게 싸우고 이권을 추구하면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뭐 그렇게 사는 족속들이 바로 그런 소인배 하이에나들의 인생 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처구니 없고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렇게 남들한테 요구도 먹고 살 필요가 있을까 랄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불쌍한 하이에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 그런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무언가 고립이 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고립이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은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고립이 되는 거죠. 왜 고립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이에요.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 이게 무엇이냐? 자, 이 사회에서 고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남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남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뭐지? 아, 그래, 내가 참지. 그러다가도 또, 난 도대체 바본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이 팍 표출하게 되는 거죠. 감정을 실어서 팍 표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낸다든가. 평상시에는 참 괜찮은 분인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폭발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썩 접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소인배 기질을 가지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심하게 감정을 표현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뭐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 아주 세게 감정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진심 어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게 쓱 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질을 가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화낸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잖아. 그러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키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 상대방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감정 표출, 너무나도 강한 감정 표출을 말로 엄청나게 나쁜 말을 하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 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인상에서도 저 사람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표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할 때도 있잖아요. 좀 심하게 감정 표출을 했다. 그렇다면 바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다가 쌓여서 감정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거 그거는 본인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은 행동이죠. 물론 이제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인상에서 나는 화가 나 있어 라고 얼굴에 써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불편한 행동을 왜 하느냐? 평소에 자기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결국은 핵심입니다. 소인배 하이에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빼고, 거기는 뼛속 깊은 그런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남의 관계만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억누르죠. 억누르고 본인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얘기도 억누르고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도 억누르고 계속 억누르는 거죠. 왜 억누르느냐? 이래 억누르는 것이 남을 위하고 남에게 비위를 맞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억누르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 뻥 하고 폭발하는 거죠. 엄청난 독서를 품게 되고 쏟아내게 되고 감정 쓰레기를 막 쏟아내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 사람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얘기를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아, 근데 난 지금 너의 이런 행동은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남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그냥 딸랑딸랑 따라다니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하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죠. 자존심만 높으면 이거 뭐 섣부르지도 않는 자존심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존심, 자존감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자존심, 남이 날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남이 날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내 스스로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존감이 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멋과 향이 뿜어 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똘똘 뭉쳐 있다? 그러면 소통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고립화되는 것은 엄청난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되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표현했을 때 발끈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곤조곤 우리 어떤 내면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발끈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물론 상대방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화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쌓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폭발적인 감정 폭발을 하지 않게 되고, 폭발적인 감정 폭발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고립이 안 됩니다.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엄청난 감정을 폭발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폭발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만 눈치 보고 남 비위만 맞추려고 했던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에서 고립을 피해야 되고, 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